지난해 11월 주택가격 지수가 시장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와 케이스슐러는 작년 11월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월 대비 상승률도 0.6%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대표 자동차 브랜드죠. 포드차의 지난해 4분기 이익과 매출 모두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F-시리즈 트럭 매출 호조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포드는 지난해 4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한 조정순이익이 주당 31센트, 같은 기간 매출액이 345억 달러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지난 회계년도 연간으로도 56억 7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 여파로 SK하이닉스가 올해 투자를 대폭 줄입니다. 지난해 4조 2천억 원의 투자를 계획했다가 3조 8,500억 원만 집행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20% 이상은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닉스는 오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공시했지만 최근 환율 변동 탓에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43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4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 사상 최대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26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0.2% 증가에 그쳤고 수입은 1.1%나 감소하는 등 평년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서비스 수지는 1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지수가 이틀 연속 오르네요. 코스피는 1960부근까지, 아니 65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팔기 시작했는데 이 물량을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기관의 순매수 행진은 5일 연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전일 4,500계약 이상 선물을 사주었듯이 오늘도 3,000계약이나 선물은 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차익 프로그램 매수로까지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 프로그램은 조금 흔들립니다만 비책 쪽의 매수는 그러나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양매도 쪽에 방향 아직 못 잡고 있는데요. 한일 역시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약간 경계감 속에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장입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큰 화두였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 흐름 먼저 보실까요? 1965선 오늘 장중에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일 대비 한 10포인트, 9포인트가량 더 추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가 약간 순환매 바통을 받은 듯도 했지만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는 LG전자가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은 좀 빠지죠? 자, 이번엔 코스닥 쪽 볼까요? 505선 밑에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더 낮았던 포인트도 있었군요. 출발은 코스피와 함께 소폭 플러스 출발하면서 나쁘지 않았었는데 일단 개인의 매수가 오늘 얼마나 외국인 기관의 물량을 커버해 주느냐에 따라 상승 마감할 수도 하락세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쪽 보죠. 자, 최근에 참 출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번 그야말로 급등을 했다가 어제 한번 되돌렸다가 오늘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자산 매입 종료 여부가 만약에 나온다면 환율은 그에 따라 움직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이고 1,080원 초반 정도이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도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전망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2월 달은 박스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조선주 사도 괜찮을까요? 2월 전망과 전략 모두 챙겨드리고요. 더불어서 향후 석 달 정도 자산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큰 그림 얘기도 들어볼게요. 이슈인 시간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은 현 시장 키포인트로 실적 발표, 외국인 수급, 환율 변동성 이 세 가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를 통한 종합 포트폴리오에서 오늘은 IT주의 비중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대신 순환매 편승하자고 하시는데 바뀐 포트폴리오도 전격 공개합니다. 테마 톡톡이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크게는 두 가지 테마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조선주입니다. 조심스럽게 업황 회복 기대감에 오늘 조금 오르고 있죠. 중기 혹은 단기 관점에서는 사도 괜찮을까요? 무엇보다 오늘 실적을 내놓았던 주요 기업들 리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지만 해도 벌써 3개인데 다들 무게감 있는 기업들입니다. 실적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과 이 중에 탑픽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수익 낼 만한 종목 찾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이 BH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4분기 실적은 비록 좋지 못했지만 향후 매출 성장과 수익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십니다. 네, 여의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연결하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30선 정도에서 올라오더니 오늘 추가 상승입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좀 조용하게 흘러가네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만 연기금이 좀 많이 사줘서 지수가 좀 강보합 상승해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코스닥을 4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매도 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이제 코스피 쪽은 5일 연속 순매수, 코스닥은 기관이 4일 연속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군요. 자, 어느덧 1월 30일이 됐습니다. 내일이 이제 1월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테고 이제 곧바로 2월일 텐데 2월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봤자 한 2천 조금 더 가는 정도라고 증권사들 전망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필요한 전략도 함께 주시죠. 네,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박스권 정도 좀 보고 있는데요. 지수가 2,000이든 2,050이든 어쨌든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제한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이유는 일단 환율 하락이 일단 정체되긴 하겠지만은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질적인 환율 상승을 상승 촉매제로 계속 모멘텀이 되기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미국 이산 자동 삭감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논의를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논쟁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뱅가드의 수급 악재 부분은 계속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이 약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도 별다른 시장 움직임보다는 좀 박스권에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대응이 계속 필요한 것 같고 개별 종목도 계속 시세 연속 손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들지가 않게 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금융이라든지 경기방어 소비재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가 약하게 정체됨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또 환율에 덜 민감하다는 측면을 고려 중에 있고요. 그리고 3월 전인대와 도시와 여행지 고려해서 좀 약세 시에는 조선주는 좀 괜찮아 보인다 생각됩니다. 예, 금융과 경기방어 소비재 그리고 역시 중국 쪽 모멘텀 생각했을 때 조선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약간 조정 시 조선주는 사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더 정확한 오늘장 마감 전략은 잠시 후에 세워보기로 하고요. 언제나 이 큰 그림에서 자산 투자 계획이나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잡아주고 계시는데 이제 2월 진짜 구정도 껴있으니까 진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자산 투자 어떤 배분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어디를 보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를 주시겠어요? 네, 일단 당초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글로벌 회복 강도 자체는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약간 경기 회복 정도 전개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당분간은.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쪽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빠르게 조기 해소가 되지 않고 5월 달까지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주택가격 회복이라든지 중국의 경제 회복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선진국의 중앙은행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식 같은 걸 사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큰 호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국내는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모멘텀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선진국의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원 상승 압력이 계속 유효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당초보다는 또 국내 기업 실적은 또 약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수급 악재도 있어서 국내 증시는 계속 하반기를 보고 저점 선두 매수 정도, 분할 매수 정도라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모멘텀보다 더 강한 중국, 특히 경기라든지 중국의 정책 모멘텀, 수급 모멘텀, 그래서 중국 증시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식 외 자산을 본다면 국내 채권보다는 해외 채권, 글로벌 채권이 좀 좋아진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국채는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일단 환율 불안이라든지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기적인 경기 회복 기간은 계속 있어서 금리 하락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승 압력이 계속 있어서 국내 국채 관련 채권 매매 관련해서는 좀 중립적인 포지션이고요. 오히려 글로벌 고위험 채권을 계속 좀 비중 확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쪽 채권은 경기가 좋아져도 전체적으로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거 이상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채권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이 더 낫고 또 중국 모멘텀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콕 집어가지고 자산 투자 향후 한 석 달 정도 괜찮은 쪽은 중국 본토 ETF 이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중국 중기 투자를 HH 지수 펀드는 HH 지수 ETF가 되든 본토 펀드, 본토 ETF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펀드 좋겠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 A50이든 CSI 300 ETF 둘 중 아무거나도 좋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금융과 부동산의 비중이 큰 A50이 약간 더 수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향후 이제 석 달 동안 자산을 어떻게 좀 굴리면 정말 돈을 많이 좀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을 했는데 당장 지금도 발등에 떨어진 불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오늘 실적 이후에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실적 시즌은 이래야 되겠다라는 팁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실적이 대부분 이제 LG화학부터 자동차주 대체적으로 하이닉스 실적이 계속 대체적으로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1월 달에는 뱅가드 대형주 수급 악재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쳐서 그랬었는데 2월에는 그런 대형주 실적이 약간 발표가 이제 끝나서 조용하긴 하겠지만 당장 또 4월 가면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고려한다라면 4월에 발표될 1분기 실적이 자동차주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을 것이냐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잠깐 낙폭과대 반등보다는 계속 실적이 계속 좀 신뢰성 있고 좀 가치성 있는 것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얘기는 곧 이제 4분기 실적 결과라기보다는 1분기에 좋아지느냐 그걸 보고 싼 맛에 들어가더라도 1분기 실적까지 조금 뒷받침되는 종목 샀으면 좋겠다라고 역시 실적의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이제 1분기 실적까지 챙겨보자라고 어닝 시즌의 팁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슈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잠사 신승영 대표님 연결돼 있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어닝 시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먼저 시장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키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시장의 지금 현재 키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 발표의 정점 통과 지금 진행 중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겠죠. 외국인들의 수급일 것이고. 세 번째,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환율의 변동성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환율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각 업종별, 그러니까 그 업종별 그 변동성을 오히려 더욱더 확대를 시키면서 특히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일일비한 어떤 그 하루 좋고 하루 나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이제 그 환율 변동성 역시 주목해야 될 변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실적 발표의 정점을 통과하면서 1분기가 중요하다라는 그 의견도 앞서서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이제 가치 실적이 부진해도 향후 전망이 좋으면 그래도 주가 모습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네, 뭐 말씀하신 그대로죠. 사실은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과거의 상황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어느 정도 그 주가에 많은 부분 반영되었고요. 다만 이제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발표 당일날 실적 관련된 실질적인 그 종목에 대한 시장 내 어떤 그 센티멘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실적 센티멘트는 일단 뭐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주가의 향방 부분은 아무래도 4분기 실적 그 결과 부분에 보다는 앞으로 1분기, 2분기로의 그 성장 가능성이 얼마만큼 대두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지금 자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포스코 실적 관련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포스코 뭐 전반적으로 실적 크게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약간의 그 좀 반등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향후의 전망을 조금 좀 밝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그 시장의 분위기를 센티멘트를 빨리 좀 캐치해 나가시는 게 지금 현 관점에서는 어떤 그 실적 발표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파악을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부분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 업종, 일단은 정유 부분, 건설 부분, 조선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미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 서서히 차츰 조금씩 지금 우상향 방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동안, 사실 3거래일 동안 상당 부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뭐 조정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1분기 전반적인 건설 수주 모멘텀과 아울러지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조선업종 어제 오후장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일단 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조선업종 역시 전반적인 뭐 수주 물량의 어떤 그 상승 가능성, 점진적인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확실하게 과거에 대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짧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꼭 좀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그 그 실적 어떤 그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 부분, 뭐 만약에 통상적으로 한 2, 3일짜리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루 내외로 좀 그 순환매의 어떤 그 순환 부분을 좀 줄여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루짜리 모멘텀이다 그러면 반나절 정도로 좀 줄여서 축소하셔서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빠른 순환매를 대응하는 가장 좋은 해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순환매 호흡은 하루 안에 사고팔고가 끝난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맨 말미에 이제 다시 한번 순환매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포인트로 잡아주신 외인 수급. 그래, 지난주 시간에 이제 잘 가는 글로벌 증시 우리도 언젠간 따라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처럼만 외국인이 팔아도 좀 따라가 보련만 오늘 다시 조금 많이 판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아쉽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외국인 수급 딱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환율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율의 움직임,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변동성이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뭐 뱅가드 관련된 부분들 계속돼서 뭐 여러 차례 뭐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미 얘기를 많이 했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뱅가드의 물량이 많이 나왔던 업종, 종목들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최근에 눌리는 그런 양상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전이나 뭐 삼성생명, BS금융 이런 부분들이 아직 물량이 안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한전 물량이 아무래도 뱅가드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마저도 들게 하는 그런 지금 어떤 수급상의 꼬임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뱅가드 어느 종목을 팔고 어느 종목을 사고 있는지 계속 이제 그 팔로우업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뱅가드가 이때까지 많이 판 종목을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물을 안 내놓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이 있고요, 한국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BS금융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조금 좀 유념하시고 좀 조심하는 그런 어떤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 동조와 아무래도 그 편승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은 가져보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환율 부분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뱅가드 매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농후한 종목까지 조심하자 세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환율 얘기를 해보죠. 외국인이 못 사는 것도 환율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환율 변동성 확대가 특별히 자동차주 등 수출주의 주가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엔달러 90엔대 이 정도에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는가 반짝 오르기도 했었는데 다시 밀리는 건 역시 환율이 좀 타격이 적지 않으리라 보나 봐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뭐 환율의 방향성은 일단 뭐 엔저 그리고 원고의 일단 방향성 이 부분은 뭐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시장 조건 여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최혜린 앵커께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엔달러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아무래도 FOMC에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지금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 엔화의 조금 좀 약세 강세 부분 조금 좀 나타나면서 엔달러의 안정화 부분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 방향성 계속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런 속에서 특히나 유의해야 될 업종 종목들 결국 뭐 자동차 업종이 가장 주의해야 될 종목이라고 제가 수차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원달러가 이렇게 좀 흔들릴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동차 비중은 좀 줄여가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지금 현재 글로벌 자동차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조금 좀 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라든지 토요타 그리고 혼다에 대한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현대 기아차에 대한 섹터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글로벌 펀드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시고요. 일단 추세는 조금 더 수급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고 자동차 업종은 조금 좀 당분간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필이면 1월 23일 꼭 일주일 전이죠. 현대차가 22만 원 언저리 들어갔었을 때 제가 신 대표님께 현대차 실적 발표 내일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아주 다부지게 팔라고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팔았으면 아주 고점에 나름대로 팔 수 있었겠네요. 자, 이제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IT 비중을 줄일 계획이라고 제가 미리 정보를 좀 입수했는데 아까 그럼 얘기하신 턴어라운드 주식은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예, 턴어라운드 주식을 아무래도 IT 비중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합쳐서 한 40%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이 부분 한 10% 정도 비중을 축소해서 30% 정도로 줄이고요. 그 10%의 여유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순환매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실적별 업종별 순환매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비중 부분 10%로 확대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순환매 관점에서는요. 실적 턴어라운드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평가 소외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시멘트 업종이랄지 제지 업종이랄지 이런 부분도 장기 소외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철강 업종 조금 좀 전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관심의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관점에서요. 이런 소외된 업종들 종목들 좀 찬찬히 눈여겨보시면 좀 긍정적인 수익률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IT 업종 한 30% 내외로 해서요. 삼성전자, LG전자는 계속해서 한 20% 내외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품 업종이라든지 장비 지금 부품과 장비 좀 중소형주 쪽은 한 10%에서 각각 5% 정도로 줄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산주 계속해서 글로벌 금융 환경 대비해서 자산주 들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대로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여행주 일단은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플러스 또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작용하는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G2 경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소비에 이제 가장 민감한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춘절 소비 부분 아무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춘절 관련된 여행 수요의 증가 부분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좋은 수익 가져다 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IT 비중을 조금 덜어내서 최근에 좀 빨리 돌아가고 트렌드로 보여지는 순환매에 같이 좀 편승하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장기 소외받았던 섹터, 턴어라운드 되는 쪽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십시오. 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톡톡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테마,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 명단도 포함이 돼 있는데 먼저 조선주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께서도 약간 턴어라운드 쪽의 섹터로 건설 쪽과 더불어 조선을 얘기하셨었는데요. 최근에 수주 기대감 때문에 반짝 굉장히 급등했었던 한진중공업 정도만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올 뿐 전반적으로 빅3, 빅4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한 2%가량 오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한 며칠 전에 이틀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한번 급락을 했다가 고스란히 투신권이 다시 사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네요. 현대중공업, 에스텍스 조선해양 나쁘지 않은데 현대 미포조선만 오늘 보합권으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장중한 때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던 현대 미포조선이죠. 나머지는 오늘 실적을 내놓았던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사실 이 밖에도 오늘 삼성테크인 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있지만 이 정도만 일단은 추려보았습니다. 현재 거의 다 빨간불이지만 LG화학이 역시 부진한 실적대로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LG전자는 약간 휴대폰 쪽에서 3년 만에 장사가 좀 됐다라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현재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다른 LG그룹주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가 상승세를 띠고 있고요. 하이닉스플러스, 신세계도 한 2% 남짓, 포스코도 드디어 꿈틀꿈틀 밑에서 올라옵니다. 자, 턴어라운드 주 수남의 차원에서 약간 사보는 것도 괜찮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먼저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해두죠. 조선주 분석을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께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금융 그리고 잠깐 전차 그리고 건설 오늘 조선주가 그냥 바통을 받는 것입니까? 네. 일단 바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업황에 좀 조심스러운 회복세는 좀 점쳐볼 수 있다는데 물론 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동성이 풀리고 전반적으로 금융 섹터에 좋아지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012년도에 안 좋았던 이 수주 이 부분이 올해 좀 이어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회복세가 좀 점쳐지고 있고 그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상승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완전 터닝이다 업황의 어떤 완전한 터닝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사실 오늘 삼성중공업만 보더라도 4% 가까이 떴다가 절반 이상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조선 업황이 좋아진다라기보다 역시 짧게 좀 접근 정도만 해야 될까 봐요. 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기 이상, 그러니까 중기나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여력만 좀 되신다면 일단 사실 상선이나 이 선박을 건조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플랜트 쪽에 이 조선 업종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이러한 기대감은 좀 있었지만 역시나 이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플랜트 수주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오히려 작년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올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오히려 최근 좀 조선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아예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어설프게 좀 접근을 하시다가는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 업황이 확실하게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진짜 장기로 가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만 빨리 수익을 내고 나오거나 해야겠군요. 탑픽주 하나만 가격대랑 같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일단 조선업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네. 빅3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맞고 그중에서도 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실적은 일단 부진하게 좀 나왔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부진세였고요.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일단 29,000원 초반 가격대 그러니까 5일선 정도 눌리셨을 때나 좀 진입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9,000원 가격대에 좀
좀 진입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만약에 31,000원이 돌파가 된다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분명히 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3만 원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면 오히려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31,000원 이상에서 그냥 돌파하는 모습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고요.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29,000원대부터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가격 말고요. 약간 더 싸졌을 때 5일선 정도에서 매수해보면 좋겠다라고 가격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근호 과장님의 조선주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고자 했었었는데요. 포스코 신세계, 하이닉스, 그리고 LG그룹주 세 가지, 이 밖에 뭐 삼성테크인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요. 일단 LG U+하고요. 포스코, 신세계 이 정도만 나누어서 세 가지 종목만 팁을 달라고 저희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께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관수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 좀 꼼꼼하게 짚어보고 혹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여쭤보고자 해요. 먼저 LG U+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LT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LT 업황 기대감에 LG U+의 주가가 고른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막대한 그 설비 투자금이라든지 마케팅비 집중에 의해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다소 긍정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5% 가까이 감소한 금액이 1,268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가가 흐르고 있는 부분은 좀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특히 2012년 마케팅 비용도 약 2조 원가량으로 측정이 되어져 있는데 지난해보다 15%도 증가한 이런 그 비용 부담들에 비해서 주가는 좀 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내수주의 그 주가 차별화 내지는 주가의 흐름을 좀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기관에서의 매수 힘이 그 내수주에 좀 집중되면서 이런 통신주들 중에 특히 LG U+ 같은 경우 주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그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그 기간이 결정되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그 신경전이 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LG U+도 이제 그 영업 정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풀리면서 그 앞으로 그 LTE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또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가입자를 사수하고 빼앗아 오는 총공세에 좀 돌입하고 있지 않나 좀 체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이런 보조금 문제라든지 정부에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런 보조금 경쟁이라든지 이런 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그 경쟁이 치열하게 재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SK라든지 KT에서도 대응하는 방향성 같이 체크하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U+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일봉상으로도 20주선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봉과 월봉상으로는 다소 조금 밴드 상단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간 매수가 꾸준히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향후 좋은 주가 흐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그 주가 흐름이 매수주의 차별화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단기적인 대응을 조금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내수주가 가는 분위기 속에서 같이 좀 간다라는 큰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되겠군요. 자, 이번엔 포스코 얘기를 나눠보죠. 사실 4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는데 결정적으로 1분기가 좋아질 수 있어서 오늘 오른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맞나요? 예, 어쨌든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업황이 많이 최근 들어서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그런데요. 30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35만 원까지 주가 좋은 양호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37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고루 기장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최근 이런 글로벌 경기 부진에 의해서 철강 가격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원자재 가격의 가격 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 여건 속에서도 잘 버텨주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으면서 이런 철강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내외 그 제품 가격 하락과 그 판매량 부진 등이 기존의 4분기 실적 부진의 요인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향후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1분기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 원재료 가격이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원가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고 향후에 그 제품 가격도 어느 정도 마진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이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그 원가 개선과 함께 또 그 춘절 이후에 철강 재고 수요도 어느 정도 제품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그 포스코 에너지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부분, 양호한 수치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향후 그 포스코의 주가 흐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요. 향후에 이제 연결 자회사 실적의 증가세, 무엇보다 이제 원가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서 1분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세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세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오르고는 있는데 사실은 많은 증권사에서 실적 보고 목표 주가를 내리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실적의 내용이 어땠나요? 예, 실적은 다소 조금 부진하다는 쪽에 무게를 좀 실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소매 경기 부진에 따른 그 실적 부진은 기업에서 이미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다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향후에 그 주가 흐름에 좀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예측되어질 수 있는 조금 그 위험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4분기 그 개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매출이 약 1조 2천억 원가량이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 늘었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좀 늘었고 증가를 했음에 반해도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다는 것, 11% 정도 감소했다는 부분이 역시 작년에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었음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출전 모멘텀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경쟁사인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가 신규 출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과 반해서 신세계 쪽은 다소 그런 모멘텀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점에만 의존해야 하는 평이한 실적이 2013년에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게 조금 관측되어지는 부분이 인천 부지 재입찰 등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그 금융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뚜렷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임차 점포에 대한 그 영업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재무 안전성에 관한 조금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주가에를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봉상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아주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60주 선에서 강하게 좀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체크해가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긴 흐름에서의 대응은 주가 흐름 추이를 좀 잘 관측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앞서 얘기하신 LG U 플러스 혹은 뭐 포스코 가운데 좀 괜찮은 사볼 만한 종목은 없겠습니까? 네, 일단 뭐 포스코도 상당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LTE 가입자들이 꾸준히 지금 신청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매출에 기대해서 대비해서 좋은 그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기대가 많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골고루 여러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뭐 관심 있게 좀 대응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어져 있는 LG U 플러스가 아닌가 합니다. LG U 플러스 목표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그 20주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지선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7,500원 선 정도에서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00원 선을 좀 깨고 내려갔을 때는 주가가 좀 더 조정 구간대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7,500원으로 손절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종가에서 대응하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짧게 한 8,500원 정도 선까지는 수익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오늘 종가에 대응하면 8,500원은 확실히 가겠고 10,000원도 가능하다. LGU 플러스 손절가로 7,500원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 김관수 과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빠르게 나머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분석을 통한 또 한 종목 정도 픽업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준비했었던 종목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다시 한번 잠깐 보고 연결을 좀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스코 들여다봤죠? 신세계도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LG U+까지 봤으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이닉스와 LG화학, LG전자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올라오고 있는 LG화학은 뭐 얼마나 실적 내용이 안 좋았길래 그럴까요? 이 부분의 도움은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이 좀 부진한가 봐요. LG화학 얘기 좀 나중에 하죠. 예, 네네. LG전자가 가장 좀 따끈하게 가장 뒤늦게 실적을 공개한 모양인데 드디어 네. 휴대폰 부분에서 3년 만에 좀 흑자가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LG전자의 실적 발표 중에 주목하셔야 될 점이 아무래도 그동안 부진했던 스마트폰 판매량이 860만 대로 일반 폰을 추월을 하면서 휴대폰 매출액이 2,79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또 향후에도 TV 사업 부분과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 증가로 인해서 계속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주가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주가가 그렇게 오늘 박지를 않아요. 이미 다 예상을 했기 때문인가요? 일단 좀 시장에 좀 선 반영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73,000원에서 75,000원 사이에 걸려 있는 매물대가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재료가 나쁘지 않고 향후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주가 상승을 좀 길게 관점으로 보신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상한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오늘 많이 안 가지만 다시금 8만 원을 보는 날 기다려도 괜찮은 거죠? LG전자 말입니다. 네,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1분기 좀 계절적 성수기로 또 진입을 하면서 계속적인 판매량의 호조세를 힘입어서 1, 2분기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 나타나면서 8만 원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8만 원 가겠지만 조금 시간은 의외로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네요. 이어서 SK 하이닉스 가보죠. 역시 이제 흑자 전환 작년 4분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환율 타격이 좀 있었다고도 공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조금 올라오네요. 최근에 아주 빠르게 좀 많이 빠졌었는데 하이닉스가. 네.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익 개선 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저희 디램 가격이 10% 이상 급등을 했지만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최근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대 수준이 현실적으로 지금 낮춰지고 있고 올해 실적도 올해를 기점으로 이 4분기를 시점으로 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가도 분명히 상승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또 얼마까지 가능할지 단기간 한 2만 5, 6천 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자면은 200일선과 120일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단기적으로 보시자면 재료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26,000원에 걸려있는 매물대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반적인 업황 개선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좀 소식이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26,000원까지는 바라보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얘기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참 답답하실 겁니다. 갖고 계신 분들요. 네. LG 화학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밑꼬리도 하나 안 달리고 이렇게 계속 빠지고 끝날 모양인데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1분기 전망까지 어둡게 나왔나요, 혹시?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겁니까? 일단 4분기에는 전지 사업 부분에 적자 전환된 영향이 크면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1분기를 좀 보시자면은 좀 석유화학 부분의 업황 개선으로 좀 실적 개선의 기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폭이 크지 않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일단 매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 7% 정도 영업이익은 30% 정도 좀 더 LG화학 같은 경우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낙폭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오늘 금일의 그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된다면은 만회가 돼서 다시 반등을 하는 신호가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좀 진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부문 실적 안 좋아진 거는 1분기 또 2분기 가면은 조금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분간에도 그 춘절 이전에 재고 축적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제품 가격 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물론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벤젠과 같은 그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좀 빠르게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은 그 석유화학 부분에 그 중국 정부의 또 그 도시화와 산업화 전략이 힘입어서 계속적인 그 견조한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은 분명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종목 LG화학, SK하이닉스, LG전자 가운데 탑픽주는? 네, 저는 SK하이닉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로부터 예. 최근 주문은 어느 정도 감소는 했지만은 계속적인 디램 가격 상승과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급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분명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일단 단기적으로 26,000원 회복은 가능하다고 앞서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주셨던 탄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정도 수익 낼 만한 종목 모아서 AS까지 받아보고 있는데요. 다이어리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다이어리의 현 주소죠. 마이너스 달린 종목은 박현상 대리의 로만손, 그리고 루멘스,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사실상 좀 조용한 종목이 ELK와 한국사이버결제이고요. 루멘스가 어제 신고가 내고 오늘 약간 조정받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로만손은 약간 수급 공방이 좀 있어서 밀리는 듯하고요. 에버담이 역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오늘 저희가 연결 좀 해보고자 하는 분은요. 한 주 더 보자라고 하셨었거든요. 우리 전진우 팀장님입니다. ELK 추천 주셨었는데 아이러브 스탁으로 한번 가서 전진우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만 조금 더 보자. 목표가 손절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수익이 빠르게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그 매매를 좀 완성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주 더 보유를 하자고 했던 종목인데요. 네.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요에 대해서 뭐 좋다고 했다고 나쁘다고 했다가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확실한 거는 요 ELK는 지난해 삼성전자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사실 그간에 없던 실적이 추가적으로 생겼던 거고, 그리고 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 비중이 한 46% 이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매출 구성을 포함한 거니까 사실은 2배 가까운 외형적 성장이 올해 예상이 되는 거고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좀 시장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지지 구간으로 말씀드린 16,000에서 16,500원대 깨지 않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기관수급 역시 다시 들어오는 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움직임 좀 고려해서 단기 목표가 18,700원 유지하고요. 오히려 중장기 목표가를 한 24,000원대 바라보면서 구간별로 몇 차례 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싶습니다. 예, 그나저나 오늘 신규로 종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추천주로 BH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종목 실적이 4분기 별로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요 역시 이제 뭐 연성 회록 입판인데요. 네네. 뭐 좀 전에 ELK 설명드리면서 IT 업황이나 그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에 좀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대형 완성업체의 실적이 뭐 아주 좋을 거다, 뭐 조금 좋을 거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들 시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성장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중소 IT 부품주들의 외형적 성장 더 클 거다라는 뭐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계속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BH 역시 올해 전년도보다 올해 한 180원 규모에서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한 현재 260억 원 수준으로 확보를 했고요. 또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올해 월 350억 원 수준의 수용 능력을 좀 보유를 할 계획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은 현재 11,000원에서 12,000원대 기점으로 한 3개월 가까이 좀 횡보하고 있고요. 지난주 신고가 만들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요 기간에 쉬는 동안 외국인들 순매수하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간 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은 가격대니까
오늘 종가 부분 11,300원, 400원대 오늘 종가 부분에 접근을 하고요. 단기 목표가로 재차 신고가 만드는 한 13,500원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상품 추세의 저점을 낮추는 1,8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석 달 동안 홍보했지만 외국인들은 매집, 지난주 신고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조만간 신고가를 기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BH 오늘의 탑픽 종목이었네요.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의 공략주까지 소개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 발표로 정신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60선 중반에서 끝날 것 같네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